안녕하세요. 저희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전처리 도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김지민, 오채연, 최민재, 황인선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 끊임없는 신기술의 등장 등 초경제 환경과 정보 폭발 사회 속에서 지식 경영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고객과의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져 고객 데이터가 풍부해졌으며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활용도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의 요구에 발맞춰 유효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기업 간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채택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데이터 마이닝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대용량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와 관계를 탐색하고 모형화하여 지식을 발견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 준비 단계로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을 정하고 마이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준비합니다. 둘째, 데이터 정제 단계로 손상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형을 이용한 예측의 정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부분 집합의 변환과 선택 과정을 수행합니다. 셋째, 데이터 마이닝 단계로 실제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적용하여 마이닝 작업을 수행합니다. 넷째, 해석과 평가 단계로 생성된 지식이 유용하면 문제에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단계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행 단계로 경영상의 유용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전에 얻고자 하는 정보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선택,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통합, 데이터 변환, 데이터 축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불완전하고 잡음이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누락된 데이터를 채워넣고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며 모순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이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값인 결측값을 처리하는 방법은 결측값이 있는 데이터를 무시하는 방법, 결측값을 수작업으로 채우는 방법, 결측값이 있는 필드의 언론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채우는 방법, 결측값을 속성의 평균으로 채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성에 따라 전처리 시스템 설계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통합은 여러 곳에 나누어 저장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실제 여러 곳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떠한 기준으로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통합 시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변환에는 데이터로부터 잡음을 제거하는 평활화, 데이터의 일반화나 정교화, 속성 추가 작업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축소 방법에는 데이터 큐브 집합, 차원 축소, 데이터 압축 등이 있으며 데이터 축소 과정을 거친 뒤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수행하면 더욱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원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 비교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데이터 마이닝 도구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데이터 마이닝 전처리 도구에는 앤서트리, 클레멘타인,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켄싱턴, 웨카가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도구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엔 데이터 액세스 프로그램이 2티어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용자 프로그램 자체에 데이터베이스 전용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ODBC까지 설치되어야만 작동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작업 처리를 위한 비즈니스 로직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용량이 너무 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입력 파일의 형태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일정한 형태로 무조건 변환되어야만 이 형태가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환 과정은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데이터 마이닝 도구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티어 구조 환경에서는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자체나 데이터베이스 엔진 혹은 데이터베이스 전용 클라이언트들의 환경 설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버전이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버전 차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위해선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에 알맞게 가공해야 합니다. 컴퓨터의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 가공하면서 앞선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이는 비효율적인 마케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첫 단추인 정보의 가공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고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쟁사와 차별적인 관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류, 응용,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있어서는 기존 데이터 마이닝 도구의 문제점들이 크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클라이언트 서버 A티어 구조에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추가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개자 혹은 어떤 업무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들을 따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저장하여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히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있는 간단한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티어 구조를 분산 처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2티어 구조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3티어 구조는 2티어 구조와 다르게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어태한 어떤 정보도 클라이언트가 직접 보관할 필요가 없고 2티어 구조는 성격상 외부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허용해야 하지만 3티어 구조는 데이터베이스 직접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사용자당 한 커넥션을 가져야 하는 2티어 구조와 다르게 3티어 구조는 적은 수의 커넥션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티어 구조상 클라이언트 실행 파일이 간단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배포가 매우 단순합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 처리 내용이 다양해지고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부분적인 솔루션이 아닌 정보 시스템 기반 구조의 주요 시스템 구조로 부각되면서 각각의 서버는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티어 구조의 단점들을 해결하는 다중 서버, 즉 3티어 구조의 등장으로 앞선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위한 전처리 도구 주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